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는 윤리, 교육, 종교, 정치,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78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자유인의 자식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플루타르코스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으로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우선 그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플루타르코스는 46년경 헬라스의 카이로네이아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 120년경까지 74세를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향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후 아테네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는 플라톤의 중기 아카데미학파,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학파, 제논의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학파 등 각종 철학 이론을 폭넓게 배웠고 인문, 사회, 자연 세계에 두루 해박한 지식을 쌓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터키 등 두루 여행하며 견문도 넓혔다고 합니다. 그는 90년대 초반까지 로마에 살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대중철학을 강연하는 일반 교사로서 맹활약을 하고 92년경부터 로마를 떠나 고향에 머물면서 교육과 문필 활동에 전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는 교육, 문학, 윤리, 정치, 수사학, 정치, 종교, 음악, 생물의학 등 전 학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쳐 셰익스피어, 몽테뉴, 프리드리히 니체에 이르기까지 그의 저술들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향해 가면서도 그 발전 속도 앞에서 우리 인류는 처음 맞이하는 미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맞이하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사회는 훌륭한 시민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여기에서 고대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의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교육을 통하여 신과 유사한 생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라면 언제나 큰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나가면서 고문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은 저로서는 플루타르코스가 드는 비유나 시의 구절 등이 이해되지 않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을 찾아보면서 읽어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원문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탁월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천성 학습 연습의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탁월함에 관해 예술과 학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를 이야기하겠네. 즉, 완벽하게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천성, 이성, 습성의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이성은 학습을 의미하고 습성은 부단한 연습을 의미하네. 처음 시작은 천성에서 비롯되어 다음 학습의 진전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습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야 절정을 이루게 되지. 이 중 한 가지만 부족하더라도 탁월함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네. 왜냐하면 학습이 없는 천성은 눈이 없는 것과 같고 천성이 없는 학습은 불완전하며 둘 다 없는 연습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 플루타르코스는 탁월함이란 결코 단일한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함은 천성 즉 타고나는 능력, 학습 즉 올바른 교육과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성 즉 반복된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탁월함을 성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은 타고난 성향에서 시작해 배우면서 자라고 지속적 연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천성이 없다면 탁월함이라는 것은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본문 내용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천부적인 재능을 선물로 부여받지 못했어도 학습의 기회를 얻어 탁월함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세. 그런데 그가 천성의 부족함은 메울 수 없고 또 그 이상 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큰 잘못을
아니, 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일깨워야 하네. 왜냐하면 교육은 부족한 재능을 개발하기 때문이네. 쉬운 일들은 무관심한 자들이 놓치지만 어려운 일은 주도 면밀한 실천을 통해 성취되기에 노력과 노고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일인지를 누구나 이해하게 되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라도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탁월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취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로 이어집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윗돌이 패이고 노쇠는 손이 닿으면 닳고 전차 바퀴의 가장자릿해는 힘이 가해져 한번 휘면 무슨 수를 써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네. 우리는 가장 사나운 동물들이 길들어 노동에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네. 여기에서 플루타르코스는 습관의 위력을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약한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비유하면서 미약한 존재라도 계속 노력한다면 성품을 변화시키고 덕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쇠는 손길이 닿으면 닳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접촉으로 인해서 근본 성질이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즉, 좋은 습관은 덕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타락을 만든다는 도덕적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휘어진 바퀴는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성품이 잘못 형성되면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질이 거칠거나 천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들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길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야 하고 유아 교육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기들을 직접 젖을 먹여 키워야 한다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훨씬 생기 있는 애정과 더 큰 보살핌으로 온 마음을 바쳐 속담대로 아이들의 손톱까지 사랑하며 젖을 먹이기 때문이지.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한층 더 따뜻하게 다가가 어머니의 애정을 보이는데 마음을 써야 하네. 처음부터 아이들의 성품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지.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여릴 때 가르치는 것들이 그들 깊숙이 주입되네. 하지만 굳어버린 것은 부드러워지는데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 부드러운 밀랍의 인장을 찍으면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어릴 때의 가르침이 그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네. 플라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조차도 어쩌다가 아이들의 마음이 어리석음과 타락으로 채워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야기 소재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했고, 시인 포퓰리데스 역시 이런 충고의 이야기를 했지. 어릴 적에 가르쳐야 하느니 고귀한 행위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플루타르코스는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의 가치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젖, 어머니의 애정은 가장 생기 있고 분명한 보살핌의 표현이며 아이의 성품은 부드러운 밀랍과 같아서 이 시기 인상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이 강조했듯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도 그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귀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책을 읽는 내내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작 아이에게 어떤 고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를 이 정도로 고민해 보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가 남다른 조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선 덕성을 갖춘 최고의 교사를 선정해야 한다. 아이를 위해 실생활에 추문이 없고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으며 최고인 선생을 찾아 모셔야 하는데,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모든 선의 원천이고 뿌리이기 때문이지. 농부가 막대기를 옆에 세워 어린 식물들이 곧게 자라도록 하듯이 유능한 교사는 교훈과 훈계를 옆에 세워 아이의 성품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네. 인간들이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돈을 버는 데만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정작 그걸 남겨줄 아들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그대들이여, 이것은 자기의 구두만 생각하고 자기의 발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장에서는 최고의 교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모든 선의 뿌리이며 가정의 부나 명성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돈만 남기고 교육은 남기지 않는 태도는 구두만 손질하고 발은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위한 교육에 대해 더 고민하고 결정해 왔는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덕을 쌓고 행복하게 되려면 부나 건강보다는 좋은 교육과 올바른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은 좋은 교육과 올바른 훈련이라고 말이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덕을 쌓고 행복에 이르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준다 말일세. 좋은 가문의 출생은 훌륭한 것이지만 조상의 덕으로 돌려야 할 이점이네. 부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행운의 소지품일 뿐이니, 왜냐하면 종종 행운은 부를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아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이네. 게다가 큰 부는 그 돈주머니에 화살을 겨누는 사람들의 관역이 되지. 더군다나 명성은 대단하나 덧없고 미는 높이 평가되나 단명하고 건강은 값진 재산이긴 하나 언제 잃을지 모르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교육만이 영구하고 신성한 것이지. 행운이 개입할 수도 없고 중상모략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병이 공격할 수도 없고 노령에도 손상받지 않는 것이 바로 심성이라네. 심성만이 연륜이 더해져도 젊어지고 시간은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만 노년에는 지혜를 더해주기 때문이지. 여기에서 플루타르코스는 부, 명성, 미, 건강은 어느 순간 요행이나 시간에 의해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덕성은 행운에 흔들리지 않고 비방에 훼손되지 않고 병에도 꺾이지 않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모든 교육의 머리이자 간판이다. 신체를 돌보는 문제에 관한 한 사람들은 의학과 체육학의 두 가지 학문을 찾아냈네. 의학은 몸에 건강을 심어주고 체육학은 몸에 튼튼함을 심어주지. 그러나 마음의 병에는 철학만이 치료약이네. 그 까닭은 철학을 통하고 철학과 함께해야 명예로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 정의로운 것과 부정한 것, 간단히 말해서 선택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에 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네. 성공할 때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고 불행할 때 지나치게 상심하지 말며 더욱이 쾌락으로 방탕하지 말고 성질을 부려 충동적이고 야비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이것들을 나는 철학에서 생기는 모든 이점 중에서 으뜸 가는 것으로 간주하네. 번영할 때 관대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게다가 시샘을 품지 않는 것이 수양을 쌓은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학문은 많지만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약은 철학뿐이라고 플루타르코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명예로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 선택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성공 시 교만에 빠지지 않는 절도, 불행 시 절망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덕은 번영할 때 관대하고 시기심을 갖지 않는 성숙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구타나 가혹행위로서가 아니라 칭찬과 꾸중을 번갈아 하며 교육해야 한다. 칭찬과 책망은 자유인 태생 아이들에게 어떤 나쁜 벌보다도 더 도움이 되지. 왜냐하면 칭찬은 그들에게 명예로운 것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책망은 수치스러운 일을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네. 아버지의 의무는 아들에게 숙제 다음엔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아이들이 모든 일에서 1등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아버지들은 아이 자신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부당한 과제들을 부여하네. 그래서 아이들을 슬프게 하지. 식물들도 적당히 물을 주어야 자라는데 계속해 물을 너무 많이 받으면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아이들의 마음도 적절히 과제를 부여해야 성장하지. 과도한 과제를 주면 거기에 치여 가라앉게 되고 마네.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과제를 풀다가도 좀 숨을 쉴 틈을 주어야 하네. 우리 삶 전체가 휴식과 일하는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지. 이런 이유로 해서 깨어있는 시간이 있으면 잠자는 시간도 있고
전쟁이 있으면 평화도 있으며 폭풍만 있는 게 아니라 맑은 날씨도 있고 왕성한 활동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휴일도 생긴 것이라네. 요컨대 휴식이 일할 의욕을 북돋아준다네. 우리는 이 말이 생물계뿐 아니라 무생물계에서도 맞는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데, 활이나 현금의 줄을 다시 조이기 위해서 우리는 줄을 늦추어 주지. 일반적으로 말해 육체도 배고픔과 채움으로 유지되고 마음은 휴식과 일로 유지된다네. 저도 제 자녀를 키우던 때를 많이 돌이켜보게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것이 어떻게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어디까지가 적절한 휴식을 주는 것인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고민을 병행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도 고민의 나날을 보냈지만 제가 했던 고민들은 무엇을 더 시켜야 훌륭하게 되는 건지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이와 감정 싸움을 하고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지혜를 알았더라면 제가 일찍이 칭찬과 꾸중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아이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좀 더 대범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카드모스의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인상 깊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를 획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승리가 해로운 경우에는 패배에 승복하는 방법까지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카드모스의 승리 같은 것도 정말 있는데, 이것에 대해 에우리피데스는 이렇게 말했네. 토론에서 두 화자 중 한 사람이 점점 화를 크게 낼 때 유연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법.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아이에게 늘 승리해야 함을 강요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통찰을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이긴 것처럼 보여도 아이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무엇이 우리 아이를 정말로 성장시키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언행을 다스리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았는데요. 그 부분을 책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조심하라. 적시의 침묵은 지혜로운 일이고 어떤 연설보다도 더 낫기 때문이지. 못한 말은 나중에 쉽게 말할 수 있으나 뱉은 말은 쉽게 주워 담을 수가 없다네. 아이에게 절제, 신중함, 품위 있는 언행을 가르치는 일은 그 어떤 학문보다 먼저 세워야 할 삶의 기초이며, 우리도 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그러운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때로 아들의 어느 정도의 허물은 눈 감아 주어야 한다. 나는 아버지들이 성질나는 대로 너무 가혹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네. 그들은 많은 경우 젊은 사람들의 허물은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어야 하고 자기들도 한때 젊었을 때가 있었음을 상기해야 하네. 아버지들이 갑작스럽게 꾸짖을 때는 부드러움을 섞어야 하고, 어떤 때는 아이들의 소망을 들어주어 조인 고삐를 약간 느슨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지. 아이들의 단점을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좋네. 아이들이 하는 일을 노인의 침침한 눈으로 보고 둔해진 귀로 들으면 좋고, 때로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하지. 친구들의 허물은 참고 견디면서 왜 우리 아이들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하는가? 마무리로 요약하자면, 첫째, 천성 학습 습성이 결합해야 탁월함이 완성된다. 둘째, 교육은 재능을 넘어 능력을 만든다. 셋째, 습관이 성품을 빚고 어릴 적의 가르침은 평생을 결정한다. 넷째, 어머니의 초기 보살핌과 덕 있는 스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째, 부 명성보다 교육만이 영구한 재산이다. 여섯째, 철학은 마음을 치유하고 덕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이다. 일곱째, 칭찬과 책망, 관용과 절제가 교육의 핵심 방식이다. 여덟째, 과부하가 아닌 균형 잡힌 휴식이 성장에 필요하다. 아홉째, 올바른 말하기와 절제는 자유인의 품위를 결정한다.
저는 플루타르코스의 교육론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정신을 가진 도덕적 인간의 목표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강한 자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바람이었습니다.